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영쌤. 네, 안녕하세요. 랄랄랄랄라. 봐봐봐봐봐. 왜 말하니까 저기 그래프 올라오는 거. 강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무게를 적으세요. 원래 무게가 좀 나갑니다. 아. 라자명 시즌 3 1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죽지 않은 돌고래입니다. 네. 박프로님. 네. 박프로님. 어떻게 되신 건가요? 지난 방송에서 참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또 웃고 계시니까 좋긴 한데요. 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니 뭐 좀 아팠는데 네. 이게 괜히 일파만파 그냥 그날 하필이면 검사 받는 날이 펑크가 돼가지고 제가 생전 처음으로 마약을 투여를 받아서 마약을 제정신이 하시군요.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마약에 취하셔서 녹음을 못 하시게 된. 예. 마약 방송할 수 있었는데 네. 최초로. 아, 아쉽다. 아니 그날 원래 그 저 검진 받고 그리고 원래 1시까지 제가 오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안 되죠. 이 약에 취해가지고 도저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PD님한테 못 오겠다라고 전화를 했는데 네.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약에 취하셔가지고. 근데 그날 진짜 좋은 약이네. 네. 아니죠. 여러분 마약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마약은 위험합니다. 네. 좋은 거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방송인데. 네. 선생님은 마약 많이 해보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뭔 소리야? 이거 콜라 소리하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뭐 마약 김밥도 많이 먹고 마약 떡볶이도 많이 먹고 내가 며칠 마약 전에는 옥수수. 며칠 전에는 또 뭐 마약 뭐 팔더라고 또 우리 네. 동네에 먹긴 네. 했다마는 진짜 마약은 정작. 네. 진짜 마약은 정말 옛날에 했지. 에이, 선생님 본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 본드나 그런 낮은 거 안 했어요. 번데기 가오가 알레르기, 있지. 번데기 알레르기 최소 해시시. 최소 해시시. 해시시가 뭔지 난 야, 모르겠어요. 제가 내가 그것도 썼잖아. 내가 저기 책 저자 소개에도 네. 담배보다 대마초를 먼저 배우다. 네. 와, 진짜 옛날 얘기지. 큰일 근데 났다, 왜 선생님. 공소시효이 다 지났으니까 네. 뭐 얘기했는데 앞으로 강원 선생님은 내가 또 마약의 도시 뽕쟁이라고 출신이잖아. 마약의 도시. 마약의 도시 출신. 네. 그럼 그러고 보니까 창규도 마약의 도시 출신이시고 네. 박 선생님 마약 박프로님도 마약 출신. 난 이제 우리 근처에 이렇게 우리 집안에 이제 이 마약 딜러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았죠. 그 동네가 마약에 밥 말아 먹는다. 네, 바로 저희 만찬은 할아버지는 마약 퍼먹고 막. 뭐지? 너무 멀리들 가지 마시고. 네. 예, 어쨌건 프로포폴. 프로포폴. 무사히 복귀해주신 프로포폴 박프로님 네. 반갑고요. 예, 되게 라임이 반갑습니다. 맞다. 프로포폴 박프로. 아니 근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네. 예, 저희가 좀 더 뭐, 기다려 보는 걸로.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없었으면 예. 하는 바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저희가 아니죠.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막 이렇게 했던 얘기 분위기랑 다른데 네. 곧 그쵸. 죽을 것 같이 아까 얘기하는 그쵸. 거. 네. 약간 혹시 시각했습니다. 뭐딴 데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뭐 이제 그렇다고 이제 강원 지금 선생님 붙잡고 울고. 걱정할 거는 저희가 방송 전에 다 했고요. 네. 예, 다시 밝은 모습으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마님 이제 숙제 검사를 할 텐데요. 네. 요즘 늘 부진하시거든요. 네, 늘 부진하셔서 오늘은 좀 만회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개일주는 좀 많더라고요. 네. 네. 특징, 장점, 단점, 외모 그리고 유명한 인물로 나눠서 빠르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열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친다. 네. 둘째 자기 과시 성향이 강하다. 어, 셋째 엄청난 자신감이 큰 장점이자 단점. 넷째 조용히 하고 싶은 얘기 서슴없이 하는 스타일. 다섯째 총명하고 지혜롭고 판단력이 뛰어나다. 여섯 번째는 깁니다. 내성적이고 침착하지만 예민하고 고집이 센 편이어서 남들에게 구애받지 않고 살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의외로 이런 면에 비해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일곱 번째 영감이 뛰어나 영적인 사람들도 좀 많은 편입니다. 여덟 번째 예술가나 종교가 중에서 유난히 많은 편입니다. 아홉 번째 방랑벽이 있고 직장 변화가 작고 호색한의 기질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점은
신장, 방광, 자궁, 냉증 등 비뇨기계 질환을 조심해야 하고요. 자궁이나 유산, 난산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를 끌고 왔어요. 네. 네. 여기저기서 막. 네. 잘 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장점으로는 개일주라면 역시 자신감이라고 하는 글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요. 차분한 면모와 알뜰한 면모도 가지고 있다. 네. 어떤 업무를 맡아도 깔끔하고 분명하게 마무리 짓는 성격이다. 낙천적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다정다감하다. 그리고 가족적이다가 대표적인 장점으로 네. 나와 있었습니다. 네. 뭐 단점은 확실히 장점의 그림자인데요. 역시 자신감도 단점에 포함되더라고요. 잘 싸우지 않는데 한 번 화가 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게 상대를 굴복시킨다. 또 정에 약하고 팔랑귀라서 사람 때문에 고충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거를 아까 위에 특징으로 말했는데요. 네. 그래서 감정과 편견에 치우치는 편이다. 또한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기 쉽고 상처받기 쉽다. 네. 감성이 풍부해서 우울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 감수성이 예민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단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항시 술과 여자를 조심해야 하고 부부연이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네. 외모적으로는 깔끔한 편이 많고요. 남자들은 뭔가 있는 듯한 분위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편. 그리고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한 사람으로는 네. 이현희, 엄앵란, 도지원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오. 김무성 의원이 개일주인가 보죠.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김무성 그때 이정현 이정현. 예. 두 분이 개일주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외부 깔끔하다 그랬는데 깔끔한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저도 개일주를 한 분 아는데 네. 너무 달라서 남자분이신데 김무성, 이정현과는 너무 다른 배우이셔가지고 네. 맞아요. 인기가 많으니까 뭐 그래도 정치는 하겠죠. 뭐 그것도 인기의 하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어떤가요? 오늘은 뭐 만회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죽도님이? 너무 막 그냥 반대로 이 가게 저 가게 분식점. 뭐다 던지고 하나 바뀌자가 뭐 이 메뉴 안 된다고 저 메뉴 하나 만들고 저 메뉴 안 팔리는 게 또 이 메뉴 만들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뭐 약간 김밥 천국 느낌인가요? 영혼이 없어요 이 내용에 영혼이 영혼이 없습니다. 가사가 우리가 이제 그 벌써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간지동 네. 예, 이제 명식들을 네, 하게 네. 되지 않습니까? 병호도 했고. 네, 병호. 네. 네. 근데 사실 간지동 중에서 저는 가장 그 정말 알 수 없는 미스터리어스한 신비감 혹은 극단성 그것을 봐서는 알 수 없는 힘 네. 이게 가장 하는 게 개해일주다라고 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그 개수 해수 안에 들어있는 요소를 잘 봐야 되는데 네. 네. 이 안에 무토와 간목과 임수가 들어있어요. 네. 개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견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토는 이 사람에게 무토는 개수에게는 정관이고 네. 간목은 상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른바 상관경관이라고 네. 상관과 정관이 충돌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상관을 또 강하게 추동하면서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정관에 또 저지를 받고 있는 급제가 있습니다. 네, 급제가 네. 중심이 네. 굉장히 뭐랄까요 어둡고도 신비로우며 굉장히 주술적이고도 끈적끈적한 힘 이게 사실 개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관의 간목의 기운이 승해지면요 쉽게 말하면 깔끔한 이미지 스마트한 인상이 됩니다. 네. 근데 간목의 기운이 깔아앉으면 속을 알 수 없는 미궁의 인물 네. 누가 범죄자인가 뭐 이런 데는 또 등장함직한 네. 누가 강원인가? 잘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개는 기본적으로 극단적 총명성은 네. 어떤 경우에도 있다. 가지고 있구나. 예, 이건 성적하고는 달라요. 네. 근데 그것이 얼핏 봐가지고는 아니 제가라는 말이 될 정도로 네. 절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큰 힘을 얻을 힘이 있습니다. 아. 어떤 분야든. 네. 하다못해 똑같이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안 가고 PC방을 해도 네.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기호나 취미들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네. 막 확장하는 힘이 강하다든가.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해도 빨리 일찍 막 인기를 얻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힘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 굉장히 느리게 쟤는 도대체 언제 사람 구실을 할래나. 또 이런 극단적인 그 루즈함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마치 강태공처럼 길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그것을 장치한 그러니까 한 군데 딱 찍으면 네. 이것저것 안 건드리고 포커싱을 하면은 굉장히 거대한 걸 또 성취하는. 그래서 완전히 반전을 만들어내는. 네. 그러니까 탐난다. 곡성에서 광주와 곡성에서 이정현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쟤 진짜 전라도에서 뭐 하냐 라고 했지만 사실 나중에 이제 박근혜의 남자로 이렇게 바보가 되긴 했으나 그건 사실- 사랑이죠. 그 사랑이죠. 예. 그다음 아이도 그 기억나요. 그 뭐야 그 제비집 요리하고 뭐 랍스타인가 이런 뭐쫙 나와서 그런 거 얻어 먹으면서 막 너무 네. 너무 행복해하던 예. 그분의 전모습이 날 그때 너무 안쓰러워. 천진난만한 얼굴이었지 정말. 약간 일곱 난쟁이 중에 한 명 같았어요. 근데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강한 힘, 높은 지위에 오르다가 또 급격하게 폭락하는 그런 힘도 또 있습니다. 마치 마치 김무성 이정현 같은데요. 네, 같고요. 또 실제 제가 아는 연예인 중에서도 21살 때 톱스타가 됐다가 또 순식간에 또 네. 확 내려앉은 네.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또 이 개주의 특징인데 네. 문제는 내려앉아도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또 엉뚱한 다른 또 전혀 예측하지 못한 통로로 다시 컴백합니다. 그런 이제 생명력도 굉장히 강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이 개해의 특징은요. 역시 이 해수 역마를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일단 해외라는 거예요. 스케일이. 그러니까 사실은 동네에서 세 명이서 무슨 뭘 장사를 하겠다고 꼼지락거리면서도 막 말은 처음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여기서 조그만 단마차 타면 중국 나가고 동남아하고 이제 이슬람까지 가는 거야.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진짜 한심하게 이럴 데 없는데 야 은평구에서나 잘 팔아. 뭐 이제 뭐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기일주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스케일을 그냥 해외로 이렇게 그 설정하는 경향이 있고 그건 단순히 계획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큰 네. 신장이 일어나는 해외 쪽을 통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남녀 간의 문제에서는 참 계일주가 남자와 여자의 경우가 좀 극단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우리 뭐 계일주가 그 뭐 좀 부부인이 좋은 편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남명이라고 또 조정을 짓던데요. 족돌님은. 예, 근데 사실은 이건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계일주의 남자는 어쨌거나 간에 결과적으로 마누라 덕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근데 마누라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엮여서 도와주는 거예요. 헛깬 거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거꾸로 여명 계일주의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남편을 출세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아무래도 이 정관이 위협받기 때문에 흔히 여명 계일주는 가족이 있어도 자꾸 딴 남자들은 눈이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외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잘 놓고 잘 살다가도 갑자기 어떤
남자 젊은 남자랑 눈이 맞으면 야반 도주하는 네. 어머나. 정이 많으신 분이군요. 네. 이렇게 그런 이제 그런 정도의 법제의 과감, 제왕이니까요. 그런 할수 있는 과감함이 거죠. 있다. 네. 초코파이 같은 분. 정이 많아. 근데 반대로 남자 계열주는 야반 도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뻔뻔스럽게 놔두고 바람을 피죠. 이런 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대놓고 한다는 건가요? 대놓고 이게 둘 다 썩 그렇게 아,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지만. 네. 죽돌림 그 써오신 것 중에 제일 공감이 가는 게 네.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고 싶은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스타일. 저는 여기서 제가 맞다 이거 너무 공감이 간다. 맞아요. 요거 한 20점 줄 수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여기서 점수를 일단 저희 기자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친구처럼 잘 지내는데 저희 그 여자 기자 중에 한 명이 개일주거든요. 네. 이 친구가 이래요. 아니, 정말로 개일주에서 가장 공감이 가는 게 전 이거고. 네. 개일주면 뭐 물론 여름이냐 뭐 겨울이냐 뭐 가을이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요. 네. 이게 이 폭포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제 물줄기가 맹렬하게 이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물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조용하잖아요. 소리 없이 흘러가고 침묵하면서 그다음에 유연하고 겸손하면서 네. 그 자연하고 약간 동화되는 듯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 폭포의 이미지는 그 물이 격렬하게 이제 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막 그 바위를 뚫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봐줘라 하는 어떤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물의 이미지는 조용한데 개해 이렇게 되면 폭포 같은 물의 이미지가 있어서 진짜 할 말 다 하거든요. 제가 그 개일주 사주를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딱 오잖아요. 그럼 제가 일단 긴장해요. 조곤 또. 조곤 할 얘기 다 하고 마치 그 수사관이 저를 취조하듯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이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요. 예. 개일주가. 그래서 성실한가?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더 성실해져요. 아니 되게 티 안 나게 성실한 것 같은 네. 느낌인데. 굉장히 그 리더가 될수록 더 성실해지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아래 직급일 때는 족가세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위로 갈수록 성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자기의 진심을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개는 내가 아는 어떤 개일주의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제 작지만 굉장히 알찬 그 일종의 기획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기획사라는 게 그렇듯이 어떨 때는 뭐 휴일도 없이 일하다가 어떨 때는 좀 푹 한 뭐 한 달 내내 헐렁헐렁하게 일었다 그러잖아요. 막 이제 막 바쁠 때 내가 한번 찾아갔더니 밥 먹는 시간도 이제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밑에 친구들이 이제 눈치를 보다가 내가 오니까 내 외부의 손님이 오니까 그냥 일단 사장님 우리 점심 먹고 다시 회의 계속하죠.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제 외부인이 왔으니까 그러지 말고 나가면서 딱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뭐 오늘 뭐 했다고 밥을 벌써 밥을 먹나? 야, 싫은 상사다. 그게 싫은 상사지. 근데 그걸 농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나는 들어오자마자 들었지만 그 말 속에 뼈가 있어. 저는 이제 그거를 그 좀 개일주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깐족거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도 뭐 당신은 뭐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도 굉장히 많고 아까 이제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뼈 있는 농담, 뼈 있는 진심, 그냥 우스갯소리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음적인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얘기는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이 다 하고 이게 정말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저희 그 여자 기자가 남자 기자 한 명이랑 되게 서로 친밀한 관계인데 이 남자 기자는 별로 말을 안 하는 편이고 여자 기자는 이제 조용조용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편이라서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간목 같은 경우는 그 뭔가 생색을 내서 자기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본인이 성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각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개의 일주는 뭐 옆에서 창규가 봤다고 하지만 성실한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성실하다는 거잖아요. 네. 티 안 나게. 계속 흘러가는 거죠. 제가 본 거는 항상 그 친구는 이제 막 저희가 이제 이런 조정하면서 제가 마케팅에서 보고 이 친구는 마켓보다는 편집부 기자가 맞겠는데 하고 데려온 친구예요. 근데 제가 본 건 항상 뭘 쓰면 성과를 내요. 마켓에서 했는데 무슨 이런 기사를 못 쓸 줄 알았는데 네. 시키면은 항상 좋은 결과는- 성과를 내요. 네. 그래서 발로 올라가요. 똑똑한 이제 곧 느낌? 그러면 그분이 편집장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네, 네. 네. 이제 마켓에서 집 나르고 있겠지만 포장하고 참고로 딴지보 편집점은 다 짐도 나르고 다 같이 합니다. 예. 장단점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말하면 걔가 굉장히 업무적이고 집 밖에 모르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요. 제 3자적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족적이에요. 가족적인 거. 그러니까 가족의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네. 그리고 그 가족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 굉장히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 부분에서 좀 여기 굉장히 그 개일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갖다 했는데 잘 싸우지는 않지만 한번 화가 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부부 싸움하면 진짜 상대방 피곤하더라고. 이런 분이랑은 싸우면 안 되는데. 그 남자 기자한테 말해줘야겠다. 진짜 정말 아주 막 완전히 막 빤스 고무줄까지 다 풀어가지고 이제 다 드러내는 그런 얘기 때문에 무섭네요. 근데 저는 되게 잘 안 싸우는 게 좋다. 원인을 피할 수 제공하지 있으면 마라. 피해라. 일주끼리 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을묘일주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 친구를 데리고 굉장히 잘 데려왔다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는. 네, 그럼 거기서 또 점수가 조금 나오나요? 단점, 장점 하나 좀 나옵니다. 찝어주셨는데. 그럼 오늘 점수는 어느 정도? 한 54점 정도. 왜요? 4점 뭐 54점 뭐예요? 틀린 게 많으니까. 틀린 게 많으니까. 확실한 54점. 네, 여러분 창규 주가마님이 막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두 분 프로님께서 찝어주신 것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54점인 걸로. 네, 그래도 많이 만회하셨네요. 네, 계속 빵점 맞고 막 이랬는데. 뭔가 가만쌤이 54점이니까 나의 인생 점수가 54점인 것 같아. 아니요, 분발하시고요. 네. 그러면 일전에 예고를 해드렸던 개일주 대표 사연을 소개를 해드려야겠는데요. 이분이 중간에 닉네임을 바꾸셨더라고요. 바비슬로우님이셨습니다. 원래 닉네임이. 근데 어젯밤에 추가로 내용을 좀 더 올려주시면서 닉네임을 변경하셨는데요. 열정의 편돌이 님으로 2년 정도 일본에서 디자인 쪽으로 취업 활동을 하셨다고 하세요. 근데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올해 10월에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12월 초 이번 달 초죠. 이번 달 초에 편의점을 오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편돌이라고 닉네임을 바꾸신 것 같아요. 부자신 것 같은데. 편의점을 오픈하신 거. 편의점 사장님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오픈하셨다니까. 어쨌건 사장님이신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봐 주시죠. 열정의 편돌이님, 구 바비슬로우님, 83년 4월 5일 자시생, 개해년, 을묘월, 개해일, 임자시, 남자분입니다. 아 정말 시커멓네요. 네. 근데 녹색 띠가 한 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야 수경이 이거 보면 이제 이렇게 딱 보여? 여기 있잖아. 보고 있구나. 아니 근데 이 정도는 깜짝이야. 들어도 다 수지 않니? 깜짝 야 이 놀랐- 을묘일주야? 깜짝 놀랐다. 저는 거제에서 태어났지만 바로 서울로 이사와 초중고는 서울에서 나왔고 군 제대 후부터는 용인에서 지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적 자주 아팠다고 하십니다. 5살 때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있었고 중3 때 기흉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왜소한 체격이었고 현재도 174cm에 57kg 정도입니다. 꿈의 몸무게인데요. 디자인에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으나 졸업 무렵 아버지께서 조선 설계 관련 일을 추천하셨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강요로 들렸지만 부모님과의 싸움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디자인을 포기, 아버지 말씀대로 거제도에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디자인은 나에게 무리다. 나는 디자인보다 예술을 하고 싶었었다. 조선 사업 쪽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등등. 도망친 저에게 당연한 선택, 올바른 선택했다고 저 자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시기별로 나누셨네요. 네. 2008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입니다. 물론 처음 월급을 받고 돈을 쓰고 부모님께 회사원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기뻤습니다. 부모님과 말다툼도 없어졌고 그것이 행복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사람들은 일에 관해 궁금해했습니다. 공정이 왜 이렇게 되는지, 용접은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다른 부재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 등등 궁금증을 시작으로 열정적으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일에 임하는 열정, 향후 내 모습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늦었지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어 3년 7개월간의 거제도 생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입니다. 작지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 렌탈 서비스하는 회사였습니다. 디자인의 비중이 그리 높진 않았지만 디자인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존의 웹 디자인보다 좋은 디자인을 제공하려고 노력했고 조금이나마 인정을 받았을 땐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5년 여름에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대학원을 준비하려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 시기에 회사에서도 나를 서버 관리자로 보직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돌고 돌아와 잡은 디자인이기에 이 끈을 놓고 싶지 않아 일본으로 넘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2015년 10월에서 2017년 10월까지 네. 2년간 일본에 머무르면서 어학과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300군데 정도 지원했으나 면접은 단 4번,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지금까지의 경력이 자신의 회사와는 맞지 않음 등의 이유로 전부 떨어졌습니다. 이제 현재입니다. 네. 올해 10월 초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문화를 좋아하고 일본의 인쇄물 관련 디자인을 동경해 일본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일로부터 보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만기로 한국에 들어오긴 했으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일본에 나가려 해도 유학 비용의 문제, 그리고 일본에서 취업의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 일본으로 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12월 초 부모님의 지원으로 고향에서 편의점을 오픈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취업 활동을 하면서 힘을 다 쓴 탓인지 한국에 들어와 취업 활동을 할 힘과 기력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치이기 싫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을 하면서 장사를 배우고 5년 후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일본에서 워크웨어를 바탕으로 디자인된 옷들을 수입해 판매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빔즈처럼 여러 브랜드를 다루어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화보나 브로셔 잡지 등을 제작하여 나만의 디자인이 담긴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업의 경험이 전무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 편의점 운영이라 생각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5년 뒤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디자인과 바이어로서 성장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도전을 해봐도 될지 아니면 편의점 점포를 늘려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추가 질문도 있습니다. 연애 경험은 2번, 2002년에 1번, 2006년에 1번 있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뭔가 자주 다퉜습니다. 금방 풀리긴 했는데 자주 싸웠던 것 같습니다. 혼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속이 좁아서인지 전에 사귀었던 사람은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점점 못나진 내 자신을 보이는 게 부끄럽고 자존심 상합니다. 탈모가 시작된 후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탈모 이후로는 여성을 만나는 게 많이 부담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려 해도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이나 연애는 거의 포기 상태고 어차피 되지 않을 것 같아 힘을 빼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저에게 결혼이나 연애운이 올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에서 오셨으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야? 마코토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에 대한 좀 어떤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지금 뭐 200번 가량 원서를 내셨는데 면접은 4번 정도 하셨고 결국 취업을 못 하시고 최근에 한국에 돌아오신 네. 거고 그 여기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그 일전에 부모님께서 편의점을 하셨다고 네. 대학교 졸업쯤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일을 도왔던 적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뜬금없이 지금 편의점을 오픈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께서 또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뭐 어떤 부모님의 권유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편의점을 이제 사장님이 되신 거죠. 네. 했는데 여전히 일본에 대한 동경 또 네. 디자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진 못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습니까? 예, 아니 그 우선 명식 얘기를 좀 예, 해볼까요? 명식이 개해년, 을묘월, 네, 개해일, 임자시 이렇게 돼 있죠. 네, 전 영토의 사주가 대부분 이제 수 기운으로 네, 굉장히 한랭하죠. 네, 네, 그래서 차가운데 그 일본이란 나라를 이제 그 어떤 지정학적 위치로 봐야 되느냐를 먼저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간방이라고 그래서 동방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일본은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일장기라는 게 이제 원래 햇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열도 그 지진도 많고 화산 활동도 왕성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화기운으로 분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을 자꾸 그리워하거나 또 디자인 쪽의 영역이 원래 사주에서는 또 화의 기운으로 분류를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 소위 말하면 저 식신생재라는 어떤 의미로 자꾸 일본 쪽에 마음이 쓰이고 디자인 쪽에 좀 마음이 많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국 자체는 일단 그 화가 없잖아요. 네, 화가 뭐 지장간에도 없으시고 매우 네. 부족하니까 네, 동경하고 그리워는 하되 네. 실제로 내가 그것을 이제 가지기가 좀 어려운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네. 전형적으로 이제 수의 성향을 가진 직업으로 보는데 유통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주의 어떤 그 유통,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 사업을 또 하신다고 하면 네. 통상적으로 뭐 일본 가서 취업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수입을 해서 판다든지 유통 개념으로 무역이나 수입 뭐 수출 뭐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앞으로 5년 후에 그거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일본과 교류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사주 자체가 일단 너무 좀 편고돼 있으셔서 아무래도 수의 기본적인 특징이 굉장히 지혜롭고 네. 또 뭔가 인기응변도 강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소를 써먹을 만한 어떤 다른 에너지들이죠. 뭐 금도 부족하시고 네. 토도 토도 부족하시고 없고. 화도 부족하시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자기 뜻대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도 지금 뭐 개축, 임자, 신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네, 계속 이렇게 계속 차갑고. 어찌 보면 자기 색깔은 지키고 있으나 네. 그게 주변 세력과 동화하는 어떤 운이 좀 굉장히 좀 부족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고립이 돼 있다고 할까 이 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흐르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화기운도 나중에 뭐 80세 대운쯤 돼야 네, 들어오거든요. 네, 네. 계속 이제 이 수대운이 또 지나가고 나면 금토로 흐르는데 네. 5년 후면 네. 신해 대운으로 넘어가네요. 네, 네, 네. 지금은 또 심지어 임자 대운입니다. 대운도. 와. 뭐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네. 내가 추구하고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분은 어찌 보면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뚜렷이 알고 계시잖아요. 음. 근데 이런 게 없는 분들이 음. 거의 90%거든요. 하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주 상담을 오시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나이 40, 50이 되셔서 제가 뭘 했으면 좋을까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안타깝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마음에 안 드는데 예. 딱히 또 다른 걸 뭘 해야 될지 예. 모르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난 이걸 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비관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에서 우리 처음 개대생행 중에서 네. 너무 많은 부분들이 네. 이 명식에도 적용돼요. 네. 네. 일단
지금 편의점을 여시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네. 콩밭이 콩밭에. 아니라 네. 해외에 네. 일본에 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진짜 너무나 신강한 명식인데 네. 또 가족의 어떤 결정. 맞아요. 에 대해서 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그때 싸우기 싫어서 네. 일단 가게 걸자서 이 나이에 3년 7개월이면 네. 그것도 막 다시 고향 거제도에 내려가서 네. 그래도 다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 네. 3년 7개월이나 그리고 또 아니다 싶으니까 또 꽉 하고 일본으로. 일본으로 가서 또 사실 그 말이 쉬워서 이제 뭐 몇백 번, 200번 어떤 그런 자기가 강렬하게 그 원하고 갖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끈질긴, 정말 개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개의 신강이니 뭐 말할 나이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에 비해서 사실은 성과가 지금 35 정도인데 실질적인 교실 성과는 네. 많지 않다. 네. 근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 방금 지성 말한 대로 일단 대운의 흐름이 네. 좀 현재까지는 호의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네. 좀 다. 참 그래서 기상은 하늘을 찌르나 하늘의 운대가 아직 이 장수의 편이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원국 자체가 원국 자체 이게 차라리 이 수전항으로 가줬으면 좋겠는데 이 수전항으로 가기가 좀 딴 데도 아니고 원령을 이 을목이 통근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모든 관심사는 사실상 다 이 을목 식신의 방향이에요. 네. 예? 디자인, 의류, 네. 일본 네. 이게 전부 다 이 목하고 이제 그러니까 식신생재 되는 쪽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굳이 따지자면 용신을 화를 써야 되는데 화를 쓰기가 정말 어렵다. 대운에서도 거의 오지 않고요. 80이 됐어야.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 화대운이 오고. 그럼 이제 이 목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목은 아예 또 오지 않아요. 100세가 되기 전까지. 100세. 그럼 목화로 막 다 때려 박은 여성분을 만나는 건 어떨까요? 아니 그 이제 때려 박는 건 이런 때려 박는 너무 건 적었나요? 너 뭐든지 때려 박으려고 해. 그러면 안 돼.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화가 이렇게 강렬한 분을 만나게 되면요, 오히려 사실은 이게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면 너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목화가 적절하게 생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환경을 자기가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수익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이걸 함부로 대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살살 달래서 설기. 형 그러면서 그렇죠. 형 그러면서 이렇게 뭐 굉장히 뭐 없는 척하고 아픈 척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경계를 허물고 살살살살 기운을 빼나가는 또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막 여기 갔다가 그냥 정말 저 태평양을 두글 막는다기보다는 햇빛에 그냥 증발시켜서 없앨 때까지 내가 견디겠다라는 이런 굉장히 장기적인 내심. 남들은 10년 계획을 세울 때는 이분은 제가 볼 때 한 30년짜리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개해는 그걸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 무입지 보면 자기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은혜를 그 베푼 그 주인공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그 보온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서 40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딱 그 주인공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대신 죽어주고 갚는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게 개거든.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칼을 갈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거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떤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꼭 선수가 돼서 금메달을 꼭 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는 어떤 시작을 해서 끝을 본다는 그 자체를 꼭 성공의 의미로만 자꾸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어느 정도 내가 이것을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면 후회 없이 다른 쪽으로도 좀 눈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지혜, 네. 그러니까 수의 근본적인 지혜를 좀 발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런 사주 관계를 떠나서 굉장히 그 생기발랄한 거잖아요. 창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나이가 40, 50이 돼서도 디자인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항상 오셔서 하는 얘기가 젊은 애들 감각을 도저히 자기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 네. 나의 디자인밥 이렇게 먹어도 그 20대 초반에 막 젊은 애들 그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긴 하시지만 네. 그게 꼭 나의 직업으로서 이렇게 꼭 가야 되는가. 저는 그런 거는 지금쯤 한번 질문을 꼭 이분 스스로가 좀 던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는 지난번 예전에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라 그러죠? 좋아하는 게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되면 그게 나중에는 또 고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 어차피 편의점 시작하셨는데 편의점도 저는 안 맞는 직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통과 관련돼서 앞으로도 이분이 이런 유통과 관련된 어떤 디자인 쪽의 일들을 하실 때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디자이너로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약간 더 지혜를 발휘해서 뭐 디자인과 관련된 자기가 사업을 한다. 그것도 저는 하나의 어떤 이분 인생에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약간 이제 생각이 변화가 생긴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일본에서는 어쨌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잘 되지 않았고, 예. 근데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계획을 변경한 것은 5년 뒤에 취업을 다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포포를 준비하는 네, 게 네, 아니라 네. 사업을 그렇죠. 하시겠다고 하는 네, 건데, 네, 그러면 취업보다는 사업 본인의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나은 건가요? 그렇죠. 네. 그 바로 이제 그 점인데 저는 이제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비겁이 혼잡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은요 뭘 하나를 해가지고 거기서 네. 즐거움을 얻기가 어려워요. 네. 멀티태스크, 일 두 개 벌리고 하나는 그게 안 되면 중업이면 부업을 하나 만들고 그런 관점으로 가셔야 되는 힘이다. 단 대운이 그렇게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멀티태스킹보다는 주부업의 형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편의점이 딱 어찌보면 막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식신의 일이 주로 편의점에서 뭐 딴 것도 뭐 칼도 팔고 스타킹도 팔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시고 먹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편의점이 널 이렇게 그 확장하는 힘이 지금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걸 이제 일종의 베이스 캠프라고 치죠. 네. 이것을 편의점은 이제 뭐 이게 뭐지 알바생 데리고 이렇게 여러 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할 수 있죠. 그리고 본인 시간에 최소임금 정확히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확장하는 플랜을 먼저 가져야 된다. 왜냐? 이 편의점이 그냥 우연히 돌다가 이게 지금 딱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했던 그런 좌절, 비록 뭐 집안에서 어른들이 이제 예를 주신 것 같은데 네. 본인은 좀 돈을 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 기회를 굉장히 좀 잘 잡아야 되는 게 이제 이 첫 번째 과제인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편의점을 엉망진창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제대로 지금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한 다음 5년쯤 뒤쯤에 네. 사실은 굉장히 회의도 몰려오고 실질적으로 네. 바로 그 을목과 충을 하는 이 신금이 와서 네.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불안정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바뀔 가능성도 있고 네. 아니면 굉장히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둘 중 굉장히, 하나가 충이라는 기운이. 그렇군요. 저는 후자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지에는 또 해묘 환목이 일어나서 네. 네. 해수 그 귀신 대운이
희신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 이 40대 때 이분이 이제 지금부터 5년에서 15년 뒤 사이가 이분이 그 이쪽 사업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네. 보여지고 또 동시에 그 또 하나의 어떤 부업 내지는 세컨드 잡으로서의 어떤 그것을 이미 한 5년쯤 뒤에 런칭했을 때 네. 초기의 5년은 굉장히 힘들 수는 있을지 네. 몰라도 40대 후반의 뒤에 5년은 네. 굉장히 그토록 하고 싶어했던 일본과의 무역 이런 네. 부분들이 충분히 먹힐 수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이 선택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네. 병렬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네. 좋지 않겠나 그 싶습니다. 5년 동안은 정말 탄탄한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시는 그렇죠. 거에 네. 좀 힘을 쏟으시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5년을 1피리어드, 2피리어드, 3피리어드로 보면 네. 네. 1피리어드는 진짜 정말 기반을 확립하는 거. 네. 2피리어드는 많은 또 그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도약하는 거. 3피리어드는 엄청난 이제 이른바 문어발식 네. 네. 드디어 본인이 하시고 싶었던 그 가치를 이제 성공시키는 거. 네. 그때도 편의점을 접는 건 아니군요. 아니죠. 얘 베이스 캠프는 두고 네. 네. 그 베이스 캠프 말씀을 강원 선생님이 하셨는데 네. 그 누구에게나 다 그렇겠지만 어떤 분들은 안정된 기반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지 잘 되는 분들이 있고 네. 그냥 내 있는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해야지 말 그대로 올인 개념으로 가야지 잘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절대 모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40대 운세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이유 어찌됐든 저 식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게 이제 자기가 재물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 네. 저 식신이라는 건 원래 밥그릇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편인이라는 어떤 신금이 오면 그 밥그릇을 깨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주에서는 도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밥그릇을 뒤집어 엎는데 그건 네. 누가 엎는 거냐면 자기가 엎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밥그릇을. 예, 그래서 도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냐면 내가 이 생에 한번 여기서 올인해 볼 거야. 뭐 이래가지고 막 편의점 하던 거 다 처분해가지고 뭐 그걸 네. 사업에 투자를 해서 뭐 이런 거예요. 저는 그거를 되게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특히나 그러니까 이 40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한 선생님 말씀대로 베이스 캠프를 일단 가지고 한 두세 개 정도의 그때 아마 40대가 되면 뭐 요즘에 뭐 최저임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도 막 무인화되고 막 그 자기가 이제 계산 다 해가지고 자기가 다 맞아요. 하고 네. 사람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식의 자기가 시스템을 갖출 수만 있다면 그 이후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람 한두 명만 관리해도 자기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네. 이분의 성향상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운이 오면 한번 막 엎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까짓 게 내가 뭔 소용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2022년에 오는 그걸 충동을 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자기가 먹고 살고 기본적인 에너지는 이제 가지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무역이라든지 저 디자인 쪽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신다든지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연애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도 아까 얘기를 나눴지만 사장님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사실 복이라면 복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디 제 나이에 지금 만약에 제가 어디 나가서 취업 못하고 들어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종잣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네.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것도 어쨌건 도움을 받아 이 또 맞는 무역 유통업을 하시는 거니까 네. 그것도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일구시면 한 네. 5년 네. 그리고 충동을 잘 넘기시면 네. 나중에 결국에는 본인이 하실 수 네.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근데 하나의 또 고민이 연애와 결혼입니다. 네. 근데 앞부분에 사연을 적으셨을 때는 그렇게 주눅이 들었다거나 네. 혹은 자존감을 뭐 굉장히 상실했다거나 하는 네. 느낌을 많이는 못 받았는데 네. 이 연애 결혼 부분의 글은 뭔가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특히나 또 탈모도 있으시다고.
근데 이 계획신강이 남녀 모두 조심해야 될 게 네. 스트레스성 탈모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 건 완전 극심한 스트레스성 모낭 탈모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머리카락이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각근이 가다 원국에 또 수대원이 있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되면 진짜 엄청난 탈모, 우량 탈모가 일어날 겁니다. 네. 스트레스도 당장 좀 줄이셔야겠네요. 참 탈모는 우리 회사에서는 참 서로 탈모 있으면 막 엄청 막 놀리는데 네. 여기서 안 해야겠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연애 경험은 여태 2002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헤어진 이유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뭔가 자주 다퉜던 것 같다고 혼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다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이룬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내 모습 보여주기도 싫고 그냥 본인이 이제 점점 못나진 것 같고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연애를 포기하셨다고 하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연애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이제 어쨌건 화가 재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워낙 원국에도 화기운이 없고 네. 대운에서도 아주 멀리 오는데 네. 어떻게 연애나 결혼이 네. 좀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분이 일단 마음이 그러시다면 네. 혼자 사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이제 아무래도 동반자가 있다면 네. 더 유의미할 수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당사자가 자기의 인연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말 뭐 결혼에 생각이 있거나 그러면 저는 선보라고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예, 이런 오히려 케이스는 그냥 뭐 선이 꼭 나쁘게 네. 생각하지 말고 선 봐서 네.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절차를 밟아서 선을 보는 쪽을 권장해드리고 싶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만나는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스럽게 만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연 안에서도 일단 자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또 수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적극적으로 하기는 그렇죠. 지금 마음이 예. 동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공론화된 장소, 뭐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을 보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애정을 같이 키워가는 걸로. 요즘 분들은 애정 없으면 결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키워가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그러면 하면 좋겠느냐 안 하면 좋겠느냐 뭐 저는 당연히 하면 좋다라고 봐요. 물론 당사자가 뭐 혼자 살기를 원한다면요 어쩔 수 없지만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크게 손해 보거나 뭐 문제가 뭐 많아지거나 이렇다라고 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사주에 이제 그 화라는 어떤 운세가 오면 좋은데 화우는 멀리 있고 그것을 가까이 끌어들일 수 있는 건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는 아빠, 자기 아빠가 이제 재성 화의 의미가 있고 아내도 재성 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이분 입장에서 보면 아빠가 도움을 주는 경우도 여러 번 언급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내도 그러한 어떤 상황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 봐서 저는 올해나 내년 올해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가긴 했어도 선을 보시면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의외의 어떤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강프로님은 저는 일단 이분이 그렇게 길어내는 의지가 지금 제가 볼 때 있다고 보이지 힘듭니다. 그냥 한번 찔러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좀 적적한데 연애가 좀 될라나 뭐 되면 뭐 좋겠는데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은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아까 강원 선생님이 뭐 개일주는 농담 속에 이제 뼈 있는 얘기를 한다는 것처럼 이게 핵심일 수도 있어요. 이거 막 디자인 막 해놓고 사실 맨 뒤에 슬쩍 얘기한 게 진짜일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은요 남들한테 아까 우리 저기 죽돌도 했지만 개일주는
자기가 초라할 때는 모임에 안 나가거든요. 자존심이 세군요. 그래서 참 병호일주하고 여러모로 대비가 돼. 병호일주는 나가요. 병호일주는 나가요. 만 원 있어도 야 오늘 내가 살게. 될 대로 사기잖아요, 그거. 그건 아니라 이제 그런 거지 뭐. 없어도 뭐 그건 없는 것도 가오야. 경우는 이제 걔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가 없이 볼까봐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무의식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신의 대운이 굉장히 좋은 대운이기 때문에 네. 이 해수에 대한 40대 중반쯤에 뭔가 좀 자신이 하는 일의 안정과 좀 적어도 재물에 있어서 구자의 어떤 이 잔고의 부분에 있어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일과 관련된 이런 분들은 화를 자기가 불러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요인들을 안전히 불러올 때 또 다른 재성인 여성도 같이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사실 이미 만약에 여자분이 있다 그러면은 재물을 불러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둘 다 없기 때문에 먼저 선 재물 후 여자를 불러오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강원 선생님이 너무 정말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한참 돈을 벌어야 될 나이에 여자에 취하면 결국엔 여자도 떠나고 재물도 떠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강 선생님 그러니까 재물을 근데 먼저 불러오면 이게 여자가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끌려 들어오면서 그 두 개가 같이 지켜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 재물 여자. 왜냐면 이 경우는 특히 그러합니다. 이명식의 경우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도 이제 지금 이제 드디어 지금 올해 시작하신 이 일에 성공에 달렸다. 그런 관이 그렇게 문제를 이렇게 일주든요. 이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단서가 우주 끝까지 갑니다. 똑똑해서 그런가요? 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 뭐 실마리에 실마리를 더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은 심플하게. 자 성공하면 여자가 문 앞에 온다. 여자가 택배 기사가 배달해 준다. 이런 딱 이렇게 딱 뭔가 되게 세속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해. 아니 근데 이런 단순화가 필요해요.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또 막 꼬리꼬리 무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 워낙 또 스트레스도 있어서. 그렇죠. 지금 머리도 빠지고 있대잖아요. 더 빠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러함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지금 현재 단계는 굉장히 이렇게 그 자신이 대운이나 세운이 자기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때는 문제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범위를 축소해야 돼요. 본인을 도와주는 기운이 없으니까 본인을 그렇죠. 잘 컨트롤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어할 면적이 넓어지면 이제 계속 이제 힘은 힘들어 들어가고 지키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축소시키고 단순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호의적인 이제 그런 대운을 국민으로 가게 될 때는 이제 이걸 펼쳐야죠. 이분은 일단 편의점을 반열에 올려놓는 게 최우선이겠네요. 그렇죠. 저는 한 3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거 포함 2개 정도 더 열어야 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 스케줄 스케줄로는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요. 한 30개면 몰라도. 스케일이 크시나요? 작지는 않죠. 계일주 자체가 스케일이 크다 그랬죠. 30개를 하려면 그러면 경기도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 탑인데. 아니 저희 그 바로 위에 친형님도 편의점을 하시거든요. 건대에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돈은 안 들지만. 근데 이제 그게 돈이 안 드는데 대신 돈을 적게 들이면 그게 대기업에서 착취하는 구조인 거예요. 많이 들여야 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배당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전체 뭐 오늘 돈이 뭐 매출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본사에 먼저 입금이 된 다음에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데 완전 월급쟁이 같은 느낌인데 영업 사원. 그러면 월급쟁이잖아 그랬더니 그건 또 망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머리 좋다 기업들이 역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그런 기업들하고 편승해서 같이 가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우선에는 네. 그렇군요. 참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뭐 얼핏 들었지만 이 명식의 용신은 그럼 네. 이제 목화, 그러니까 화가 용신이고 목이 귀신이 귀신인데 되는 거군요. 화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움으로 네. 희신인 목을 굉장히 잘 써야 된다. 네. 활성화시켜서 네. 거기에 이제 뭐 편의점도 있는 것이고. 왜냐 목이 있어야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불러요.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시커먼 명식을 오랜만에 저희가 만나야 돼서 뭔가 깔끔하니까 멋있다. 네, 되게 많은 것을 또 새롭게 보고 네. 네, 워낙 수기운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개일주가 네.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셨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꼭 그걸 기반으로 네. 우리 열정의 편들이님께서 네. 해외 사업의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까지 가야 네. 이제 이게 네. 사실 그걸로는 뭐 수익이 네. 뭐 플러스 30 마이너스 20 네. 이렇게 난다 하더라도 예. 네. 이분의 기운이 확 풀려요. 네. 야, 편의점 해외 진출. 아니 편의점이 아니 편의점이고 이걸 기반으로. 그런 거니? 일단 못 들은 거야 지금. 아니 나 편의점 해외 진출하는 거 멋있잖아. 세븐일레븐처럼. 디자인은 사업을 하고 싶다는 지금 네. 베이스 캠프로 편의점을 한 이제 편의점 디자인도 막 세계 섞을 수 있지 않나? 막. 3개 내지는 디자인 30개까지 확장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베이스 딱 캠프를 네 마디만 딱 하시면 두고 돼요. 잘못했음. 이 친구가 큰일 날 사람이네 지금. 너 만원한테 그럼 너 진짜 거꾸로 파묻혀 놓을 뭐야? 근데 뭔가 이 닉네임 변경에서도 화의 기운이 약간은 느껴집니다. 네, 열정. 원래는 바비슬로우님이었는데 뭔가 차갑고 차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열정의 편돌이 한번 해보겠다. 네. 이런 열정이 느껴져서 네. 기쁘기도 하네요. 네. 네, 여기- 그래서 아니 일본 같은 경우도 네. 꼭 가서 있는 것보다도 이제 뭐 우리나라 가까우니까요. 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여행 다니시면서 정보도 얻으시고 기도 좀 일본 기도 좋아하시는 데니까 받아오시고. 그 여행 좀 다니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또. 뭐 일본 네. 뭐 그러니까 막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지만 이제는 이제 좀 즐기시러 네. 다녀오시는 아니, 거죠. 그 일본 보니까 그 네.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 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전거 타고 들어가서 음. 자전거로 일본 여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머. 요즘에 그 어. 자전거가 배에 들어가서 네. 자전거 타고 일본 도로 잘 돼 있으니까 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또 요즘엔 일본 비행기표가 워낙 싸져가지고 네. 막 5만 원, 6만 원에도 가더라고 네, 막. 네. 그래서 그렇게 다니시고 뭐 숙박비 비싸니까 텐트 하나 들고 네. 공원에서 주무.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분들. 그 일본 땅의 기분을 또 이렇게 좀 받는 것도 좋겠네요. 네. 네. 그런 일본을 저는 왜 한 번도 못 가봤을까요? 슬픕니다. 네, 열정의 편도일이님 네. 개일주 대표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근데 아주 초반에 강프로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좀 해외 역마 기운들이 좀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추가 사연으로 또 소개할 분 중에 한 분이 닉네임이 샘프란 바락이라는 이름이세요. 네? 샘프란. 샌프란시스코가 스코에? 너무 좋대요. 샌프란 바락. 너무 좋아서 네. 지금 호주에 계신가 뭐 다른 또 결혼해서 다른 곳에 계신데 네. 거기를 다시 꼭 어떻게든 가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거기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그러게요. 아 그런가요? 저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네, 아무래도 그게 또 개의 일주의 특징인가 봅니다. 해외하고 인연이 좀 많죠.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시간에 또 추가 사연을 가지고 찾아올 텐데요.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요. 네. 그렇구나. 마지막 방송을 기념하면서 네. 한 말씀씩 네. 해주시죠. 네. 예, 참 올해는 뭐 참 연초부터 네. 정말 연말까지 또 정말 다사다난한 네. 정말 대란의 한 해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예, 정말 병신 정류 참 힘든 그 파란과 참 곡절의 한 해였는데요. 내년은 또 무지막지한 그 대지의 기운인 우주가 요동치는 무술년입니다. 네. 빠바바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 최고의 해가 될 거라고 믿어하지 않습니다. 그 무신한테 좋은 거예요? 아니 나한테. 나도 한신인데.
되게 뭔가 궁금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진짜 거대한 산맥과 같은 기상과 네. 이런 호연지기로 이렇게 또 네. 새로운 한 해를 네. 창조적으로 맞이하시기를 네. 기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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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난 1년 동안 뭐 열심히 한다고 했고 이제 앞으로도 저한테 계속 기회를 주시면 제가 네. 또 강원 선생님 많이 도와서 네. 또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내년 한 해도 네. 저기 얼굴은 서로 뵙지 못하지만 네. 방송으로 이제 계속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저희가 한 2년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산 선생님 얼굴은 공개 방송에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음. 하지만 그렇네요. 다들 뭐 이렇게 내담 하시러 가셨으니까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보시고 실망들 하시고 너무 다르다, 실망했다 이러신 분들이 대다수니까. 예. 네 얼굴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아니, 사람들이 다 지금 네. 다 이게 빨리 까발려야 돼. 네 자- 사진 하나 올려야겠다. 잘생긴 죽들님. 네. 뭐 그렇습니다. 편집장님도 뭐 덕담 한마디 해보시죠. 저는 오늘 이분이 일본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그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뭐 나름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매일 그냥 자기 전에 네. 그 이제 안에 배를 쓰다듬으면서 이 시를 3번씩 읽어줘요. 네. 아마 이분한테도 그냥 생각해보니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아메니모 마케즈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아메니모 마케즈, 카제니모 마케즈, 네. 유키니모 나츠노 와트사니모 마케누. 뭐좀 있어 보인다. 예, 그냥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에도 여름에 더위에도 지지 않는 이렇게 해서 쭉 이 네. 시가 있는데 네. 그 미야자와 켄지라는 작가가 네. 이제 생전에는 그 시가 안 나왔다가 나중에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시가 네. 이제 발견이 됐어요, 공책에서. 네. 근데 그 내용이 마침 생각해 보니 이분한테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멍청이라고 불려도 네. 칭찬도 받지 않고 미움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서 이분은 생전에 인정 못 받다가 죽어서 국민 작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럼 잠깐 그럼 죽고 난 뒤에 뭐 디자인을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아니 이게 아니, 큰일 났어요. 그게 아니라 힘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이 저는 되게 이타심과 그런 걸로 맞아. 살았기 때문에 네, 부모님한테 또 기쁨을 드리고 네. 막 계속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중에는 꼭 본인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너 흐름을 자꾸 이상하게 갖고 왔는데 우리 지금 열정의 편도리님한 응원을 드리고 난 뒤에 네. 올해가 마지막 방송이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라 했는데 너는 또 다시 열정의 편도리님한테 돌아가가지고 또 막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 시를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메니모 마케즈. 그렇게 또 마무리를 아메니모? 하시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아메니모 마케즈, 카제니모 마케즈. 어.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네. 예. 아멘. 그 시를 보면 제 마음을 알 겁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네. 예. 그나저나 오늘 제목은 지으셨나요? 지었어요. 아, 또 강원 선생님 다행이다. 말이랑 네. 선생님 말 중에 쏙쏙쏙 듣고 지어봤는데 네. 개일주의 특징으로 54점을 받아서 별로 자신은 없지만 네. 발표해 주시죠. 집중하면 해낸다. 크게 네. 크게. 정도로 하겠습니다. 크게. 예. 점점 떨어지고. 아 진짜 제목 하나는 잘 지었었는데. 제목 아니, 도대체 뭐 이게 아니, 요즘에 아니, 태교하느라고. 개일주는 집중하면은 꼭 해내는 그게 있다면서요. 예. 아는데 그것도 스케일 크게. 향기가 없어. 아까는 영혼이 없고. 이 개일주 분들이 보고 얼마나 희망을 얻겠어요. 집중하면 해낸다. 네. 그것도 크게. 예. 향기도 없고 네. 영혼도 없고. 네. 네. 이게 그러면 원래 저희가 부제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거 다 없습니까? 크게가 부제입니까? 이거는 임팩트 있게 원투로 가야죠. 아 원투로 네. 가나요? 네. 참,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개일주는 해낼 거예요. 네. 대신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열정의 편도련님 사연은 보면 그 디자인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 캠프에 한번 네. 집중을 했다가 네. 그거를 베이스로 또 네. 본인이 결국 하시고 싶은 일에 집중하게 되는 그렇죠.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제목이 개떡 같아서 네. 좀 끝내려니까 마음이 찜찜한데요. 네. 어쨌건 여기까지가 2017년 마지막 방송 개일주 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내년에는 개일주 추가 사연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정유일주와 무술일주로 네.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가 금년에도 맛있는 거 먹는 거야? 네. 강원 선생님이 식당 소개해줘서. 네. 바빠서 못 가. 강원 선생님 혹시 못 들은 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시고 저희가 아직까지 막년회를 못 해가지고 작년에 와 진짜 내 최고의 일식집이었는데 한국에서. 조만간 한번 가시는 걸로 하고요. 2017년 마지막 방송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2018년에 뵙겠습니다. 네. 욕하는 것 같네요. 네. 2018년에 이제 어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